23살 크리스틴 데세라는 필리핀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새해 전야를 축하하기 위해 11명의 남자들과 마카티에 있는 시티 가든 그랜드텔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새해 첫날 아침 남자 중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욕조에 쓰러져 있는 크리스틴을 발견합니다. 필리핀 경찰은 그녀가 몹쓸 짓을 당한 후 살되었다고 보고 그곳에 있었던 11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은 모두 게이며 그녀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크리스틴 데세라는 제너럴 산토스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모델이었으며 미인 대회도 참가했었습니다. 2019년 그녀는 필리핀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마닐라로 이사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11시 크리스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친구들과 마카티에 있는 시티 가든 그랜드 호텔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과 그녀의 친구들인 로멜 레이 루이스 존 그리고 클락은 파티를 위해 2209호실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로멜은 그의 친구 6명을 더 초대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와 흥도 점점 무르익어갔고 기분이 좋았던 크리스틴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11시 21분에 크리스틴과 그녀의 친구들이 2209호실에서 나와 2207호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007호에 그들의 다른 친구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고 잘생긴 남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시 38분 그들은 2209호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크리스틴이 그녀의 신발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209호실에서 새해를 맞이했고 그들은 SNS에 올릴 비디오도 찍고 평소에 같이 했던 것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되자 곧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마카티 호텔에서 새해 파티 중임을 알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2시 52분 크리스틴과 일레이는 2207호실에서 나와 2209호실로 돌아옵니다. 크리스틴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일레인에게 키스를 합니다. 사람들은 2209호실에서 2207호실로 들락날락했으며 3시 15분에 크리스틴은 2207호실로 갑니다. 3시 21분에 한 남자가 2207호에서 나와서 2209호로 갑니다. 그리고 3시 22분에 크리스틴은 3명의 남자와 장난치면서 2209호실로 갑니다. 4시 13분에 존이 크리스틴을 들고 2209호실로 갑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시 39분에 크리스틴과 일레이는 2207호실에 갑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오전 4시 52분에 2209호실로 들어갑니다. 5시 5분 크리스틴은 로멜과 함께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뛰면서 2209호실로 들어갑니다. 아침 6시 23분 크리스틴이 살아있는 마지막 장면으로 2207호실에서 2209호실로 일레인이 안겨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1월 1일 오전 10시 로멜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욕조 안에서 눈을 감고 배를 잡고 있는 지쳐 보이는 크리스틴을 보고 침대에 가서 편안하게 자라며 그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대답은 하지 않았고 마치 그를 귀찮아하며 나가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손짓했다고 로멜은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욕실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베개와 담요를 가져가주고 그는 침대에 다시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오후 12시에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로멜은 크리스틴을 확인하러 욕실에 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그곳에는 11명의 친구들 중 6명은 이미 떠났고 5명의 친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로멜은 남아있던 5명의 친구를 모두 불렀고 프론티어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크리스틴을 욕조 밖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직원들에 따르면 친구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3분 후 방에 도착한 직원은 크리스틴을 보고 나가서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휠체어가 작았고 다리 받침대가 없어서
크리스틴을 휠체어에 태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어서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구급대원이 안 오자 친구들과 직원이 직접 크리스틴을 마카티 메디컬 센터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바로 크리스틴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1월 2일 마카티 경찰에 그녀의 사망을 신고했고 그녀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남부경찰지구 범죄연구소에서 이뤄진 시체 검시 결과 사망 원인은 대동맥 파열로 나왔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틴이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150ml의 검은 액체가 그녀의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자궁에는 정액 반응은 없었으며 접촉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열상의 치유 상태를 보아 성관계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의 손, 허벅지, 무릎 그리고 발목에 멍이 있었으며 그리고 발과 허벅지에 선형 찰과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의심스러운 모양의 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1월 4일 필리핀 경찰은 언론에 사건에 대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검 후 강간의 징후가 없으므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크리스틴 몸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다고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사망 사건을 강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 3명을 이미 체포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카티 검찰청은 경찰에게 2209호와 2207호에서 투숙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에 나와서 크리스틴의 친구들은 남자들이며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욕구가 있으며 고로 술과 약에 취해 이성을 잃고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며 주관적의 의견을 방송에서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했습니다. 이러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찰의 입장이 방송을 타면서 언론도 그에 맞게 강간의 무게를 실어 기사를 냈으며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친구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던 이미 고인이 된 크리스틴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죽은 크리스틴을 2번 죽이는 거라며 비난했으며 그녀를 죽게 만든 남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크리스틴의 가족은 그녀가 자연사했다는 당국의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또 다른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틴 친구들은 한 지역 TV쇼에 나와서 그들에게 향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그들의 입장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에 난 상처들에 대해서는 크리스틴이 무릎을 꿇고 토하면서 무릎에 멍이 들었으며 그녀가 계속 욕조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타박상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 30분부터 7시까지 간헐적으로 구토를 했으며 그들은 그녀가 화장실로 달려갈 때마다 가서 부축해주고 그녀의 머리와 옷에 묻은 구토물을 닦아줬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의 오른쪽 허벅지의 선형 찰과상은 그녀를 휠체어에 앉히려고 할 때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자연사했다는 것에 강하게 반박하며 크리스틴의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딸 크리스틴은 젊고 매우 건강했으며 필리핀 항공은 항상 승무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했으며 만약 그녀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항공사에서 일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크리스틴이 호텔에서 몹쓸 짓을 당한 후 살해되었다고 믿었고 친구들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CCTV에 목격된 2209호실 앞에서 한 키스에 대해 일레인에게 묻자 그는 크리스틴이 갑자기 먼저 키스했고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로멜은 크리스틴이 만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가끔 돌발 행동을 하곤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CCTV 영상에서 크리스틴이 존에 의해 운반되는 것에 대해 묻자 존은 그녀가 2207호실에서 이성을 잃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살살 달래며 2209호실로 데려간 것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모두게 이고 그녀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사랑했던 친구 크리스틴이 정말 그립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와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 국가조사국 MBI가 사건을 넘겨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크리스틴의 시신에 대한 2번째 부검도 실시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크리스틴의 심장 무게가 보통 사람의 300g보다 훨씬 무거운 500g으로 나왔습니다. 원인은 그녀의 만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혈압의 상승에 의해 대동맥이 파열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이 심근염이나 심장의 염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죽음은 어떠한 강압적인 신체의 접촉에 관련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3명의 남성에게 강간 및 살인 혐의가 없으므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